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제가 요새 개인 작업을 되게 많이 하고 있고 이제 이번 주 일주일 휴가라 그러니까 뭐 설 연휴도 있고 뭐 팀노바 자체 다 휴가라서 이제 개발 같은 걸 많이 하고 있죠. 공부도 많이 하고 있고. 근데 이제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제 고통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아, 왜 이건 잘 안 짜지지? 난 왜 이렇게 멍청하지? 뭐 자괴감에 빠질 때도 있고. 어떤 때는 역시 난 천재야 이러면서 그러니까 그 자괴감에 빠지는 과정을 겁나게 막 자주 하다 보면 이게 되고 나면 역시 난 똑똑했었어 뭐 이러면서 혼자서 약간 이렇게 사이코 드라마처럼 정말 또라이같이 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제가 이렇게 꾸준히 하다 보니까 이제 느껴지는 이게 학생들이 이거를 처음 접했을 때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고통의 순간이 지속적으로 오는데 이 순간에 머리가 막 빠개질 것 같다고 해서 나 코딩은 나랑 안 맞아 이런 분들 꽤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도 계시긴 할 건데 거진 그냥 100이면 100명이 다 이런 상황이 생겨요. 코딩을 하시는 분이라면 프로인 저도 매번 이런 상황에 처하고 왜 이렇게 안 풀리지? 막 이러면서 되게 그 빡칠 때가 많고 그거는 그냥 개발자의 숙명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운동으로 치면은 근육통이거든요. 이런 그 좀 복잡하거나 막 버그가 와서 머리가 아프고 고통스러운 상황들이 다 이제 근육통에 가까운 건데 오히려 이제 운동을 오래 하신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이제 그 근육통이 없으면 오히려 짜증이 난대요, 이제는. 왜냐면 내가 운동을 제대로 자세를 못 잡아서 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제 그게 습관이 되는 거죠, 몸이 좋으신 분들은. 근데 그거를 딱 들으면서 저도 그런 생각을 하죠. 왜 이렇게 개발 작업을 하고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면, 맞아. 안 풀릴 때가 되게 많고, 막 되게 참 쉽죠? 이런 느낌으로 해야 될 것 같은데, 실제로 보면은 참 쉽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현업 개발자분들도 그렇고, 새로운 플랫폼을 잘 안 하려고 해요. 왜냐면 내가 익숙한 플랫폼을 하면 편하거든. 그리고 힘들지도 않거든. 비교적 이제 그 플랫폼에서 이제 많이 겪은 문제들을 반복적으로 처리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굉장히 좀 그런 게 좀 있죠. 근데 이제 초보자분들은 이 느낌을 모르니까 첫 번째 근육통에 나 이러다 죽겠다 이렇게 몸이 아프면은 더 이상 운동을 못 하겠다 하는데 사실 그 상황에서 지속적으로 운동을 하면은 그 운동하거나 뭐 스트레칭해서 알배긴 거를 막 풀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거를 누구나 알고 있죠. 그런데 이제 코딩에 대해서는 이런 얘기를 해주는 사람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아. 이제 뇌 근육통이라고 해서 정말 내가 익숙하지 않은 사고를 반복적으로 했을 때 내가 그거를 받아들일 때 처음엔 당황스럽죠. 평소에 머리 안 쓰던 사람이 갑자기 머리 쓰려고 하니까 얘 왜 그래? 이러면서 이제 뇌가 놀래는 거지. 그런 상황이 처했는데 이때 순간적으로 고통스럽다고 이제 다들 나는 재능이 없나 봐 이런 식으로 가는 게 일반적이에요. 나는 빡대가리인가 봐. 아니 근데 어떤 사람도 처음 하는 부분에서 아무런 근육통이 없이 갈 수가 없어요. 다만 이제 그런 차이는 있겠죠. 이렇게 근육통을 해서 몸을 만들고 싶다는 강한 열망이 있는 사람이 몸짱이 되는 거죠. 그쵸? 그래서 꾸준히 움직여야 되고 결국엔 그게 습관이 될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그 습관이 되기가 쉽지가 않죠. 아프잖아. 일주일 내내 운동해봐라. 그냥 몸이 그냥 부서질 것 같지.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코딩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저는 근데 요새 막 여가 시간에 놀기보다는 코딩밖에 안 해요. 근데 왜 그러냐면 지겹게 하긴 했는데 그 코딩을 제가 되게 하고 싶을 때가 어떤 때냐면 내가 만들고자 하는 그 작품에 대한 욕구가 강할 때 결국엔 좀 큰 시선으로 바라봐야 한다는 거죠. 내가 이거를 제대로 한번 만들어 보겠다. 제대로 한번 만들어 보겠다고 하는 강한 열망. 그게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기술은 있는데 그 기술이 그냥 귀찮아서 잘 안 하던 거였다면 물론 이제 새로운 공부도 많이 해야 됩니다. 뭘 만들다. 근데 이제 완전 초보자분들은 그 감각조차도 모르니까 이 고통이 나한테 주어질 때 그냥 놀래버리는 거야. 근데 이 고통이 있으면서 개발이 되는 게 원래는 맞거든요. 막 그 소화제 먹고서 소화 막 되는 것처럼 막 풀리는 개발은 거의 없어요.
대부분은 어느 정도 막 뇌에 스트레스를 줘가면서 그 피지컬적으로 자꾸 올라가는 게 일반적이거든. 그런데 그런 상황들이 진짜 익숙하지 않아서 포기하는 친구들 보면 너무 아쉬워. 충분히 개발을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제가 오늘 쓴 글이 아무리 좋은 가이드가 좋은 코스와 좋은 점심과 좋은 풍경을 준비한다고 해도 당신이 가이드의 말을 듣지 않거나 걷지 않는다면 의미가 없다. 라는 얘기인데 팀노바에서 아무리 좋은 커리큘럼과 아무리 좋은 뭐 강사들과 이런 많은 좋은 프로세스로 이거를 개발을 한다고 한들 그 학생이 사실 같이 함께 시너지를 일으키지 않으면 의미가 없거든요. 결국엔 가만히 서서 대충 그냥 보는 거랑 아니면은 진짜 막 발로 뛰면서 가이드가 해주는 그 배경들을 잘 듣고, 이 유적은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하면서 여행을 하는 거랑, 그 유적지에 대한 어떤 이해도나 그 공간에 대한 어떤 생각들이 정말 달라질 수 있겠죠. 같은 공간이라도 자기가 얼마나 아느냐에 따라서 결국엔 느끼는 게 다른 건데, 물론 이제 여행 같은 건 그냥 솔직히 대충대충 해도 그냥 내가 그냥 원하는 것만 딱 그냥 하고 살아도 나쁘지 않다 생각해요. 저 그거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문제가 한 가지 있습니다. 만약 그렇지 않아도 되는 것과 그렇게 적당해도 되는 거를 분리한다면, 저는 이 일이라는 거는 이왕이면은 그런 좀 디테일을 가지고 있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좋은 가이드를 해서 학생들을 데리고 가려고 하는데, 가끔 보면은 이제 모든 걸 좀 쉽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뭐 당황해요, 약간. 팀노바 오기 전에 여기는 진짜 여기는 졸라 노력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제가 계속을 해도, 아니 니네가 되게 잘한다며, 나 연봉 4천대 이상으로 만들어줘. 저희 최근 졸업생, 마지막 졸업생 제외하고 최근 졸업생까지 합쳐서 뭐 9명 대충 하면 한 4,150만원은 무조건 넘어요. 그러니까 그 연봉이, 이런 연봉 그냥 만들어줘,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그렇게 쉽게 되는 게 아니에요. 졸업생들이 잘 되는 이유는요, 응용 2단계 친구들의 분위기만 봐도 알 수가 있는 게, 얘네들은 뭐라 해야 되지? 이미 만성화가 되어 있는 친구들이에요. 그러니까 뇌에서 무언가가 해결이 될 때 그냥 쉽게 해결되지 않는다. 결국에는 어떤 개발을 할 때, 이거 만들 때 우여곡절이 겁나 많을 것이다라는 준비를 하고 개발을 하게끔 이미 습관이 오래된 친구들이에요. 1년 넘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아까 고통의 시간, 특정 알고리즘을 찾거나 아니면은 이거 검색을 통해서 서치해서 비슷한 알고리즘을 찾는 게 빠른 것인가, 아니면은 내가 직접 짜는 게 빠른 것인가, 이런 의사결정의 고민부터 해서 내가 짜면 뭐부터 해야지, 또는 뭐 아무튼 뭐 이런 서치부터 해가지고 실제 뭐 라이브러리 썼는데 실제 안 돼, 뭐 이런 경우도 있고, 그 버전에 따라서 또 이렇게 가진 또 이제 막 이렇게 짜잘짜잘한 버거 또 있어가지고 버전업을 해야 되나 다운그레이드를 해야 되나, 뭐 아무튼 뭐 별의별 일들이 많이 생겨요. 그러니까 그리고 그러니까 기술이 정말 다양하거든. 그런 이런 기술들을 어떻게 다루는지 이미 응용 2단계 친구들 정도 되면은 그냥 아무렇지 않게 다 하는 단계죠. 이제 그런 어떤 제가 이제 강의할 때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그 고통이라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엔 어느 정도의 고통을 수반하고 그걸 가져갈 수 있는 사람이 크게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팀노바에서는 결과가 항상 좋은 것이다. 이게 이제 저의 이제 생각이자 지론인데, 왜 이게 중요하냐면, 저는 그냥 어렸을 때부터 딱히 제가 잘하고자 하는 걸 못한 적이 별로 없어요. 제 자랑이긴 한데, 맞아요. 자랑 맞아요. 그러니까 일단 뭘 하든지 아무튼 다 잘한다는 소리 들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항상 들었던 제 친구들이 저한테 해줬던 말은, 넌 못하는 게 뭐야? 라는 얘기 되게 많이 들었었어요. 물론 못하는 거 엄청 많지만, 이제 걔네들이 봤을 때는 이제 그 중에서 몇 개 그냥 잘한다, 이것 때문에 그런 건데, 제가 확실한 건 제가 관심 있고 잘하고자 한 영역에서는 다 프로 레벨까지는 다 올라갔었어요. 그런데 이런 입장에서 제가 생각을 해보면,
그렇다고 해서 그 다양한 분야들이 고통이 없었던 분야는 단 하나도 없었어요. 다들 너무 힘들었고, 그리고 제가 성향 자체가 사람들을 만나는 것보다는 집에서 제가 하고 싶은 거에 집중하는 성향이 강해서 그런지 몰라도 좀 그걸 좋아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을 만나기보다는 제가 하고자 하는 거에 좀 집중하고 막 좀, 그러니까 다른 사람보다 외로움을 덜 타는 거죠. 그런 성향을 가지다 보니까 좀 어떤 면에서는 아무튼 이렇게 다양하게 해봤어요. 이렇게 집에서 혼자 정진하는 그런 분야의 공부들이나 뭐 이런 걸 많이 해봤는데 다 힘들더라고. 잘하려면 고통이 다 있어. 그러니까 코딩만 고통이 있는 게 아니고 다른 분야에서 일정 수준 이상의 가신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뭐 예를 들어서 가수들만 해도 뭐 집에서 혼자서 노래 연습을 얼마나 많이 해야 돼. 그리고 그 노래 연습만 하면 되는 줄 알아요? 정말 많은 곡들을 들어야 돼요. 나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아티스트들이 다 있어요. 유명한 가수들은. 그래서 그 영향을 준 가수들의 창법과 그 가수의 창법을 보면 유사한 부분도 있고 아니면 또 다르게 해석해낸 부분도 있고 그런 식으로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일반인에서 완전 전문가가 된다고 하면 일반인들이 쉽게 그러니까 따라하지 못하는 그런 정도의 어떤 여러분들만의 세계가 존재해야 되거든요. 뭐 개발을 할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가 꽤 자신 있다 이런 부분들이 있으려면 남 앞에서 코딩을 할 때 그런 부분이 발현되는 게 아니고 나 혼자 내가 작업을 할 때 그런 부분들이 진짜 많이 발생하고 내가 그거를 이제 하나씩 밟고 올라가야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사업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사업을 바라볼 때 가끔 그런 거 있잖아요. 사장은 나쁜 새끼 이렇게 정의하는 사람들 보면 사업에 대해서 잘 몰라요. 진짜 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리스크를 짊어지고 가서 그까지 올라간지 몰라요. 지금 당장 사장이 나한테 하는 꼰대 짓에만 꽂혀 있는 거지. 물론 꼰대적인 사상이나 행동들은 잘못됐다고 생각하긴 해요. 모든 사람들이 뭐 누가 뭐 상하이가 있고 뭐 누가 누구한테 함부로 할 권리는 없거든요, 사실은. 근데 그런 건 있지. 누가 어떤 사람의 일부가 어떤 사람의 일부는 다를 수 있죠.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보면 능력 만능주의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걸 수도 있겠는데 딴 건 몰라도 능력이 좋은 사람들이 지금 그 코로나 백신 같은 거를 만드는 거고 능력이 좋은 사람들이 필요한 분야가 분명히 있어요. 지금 다른 분야에 비해서 그래도 IT 업계가 특히나 개발자에 한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그 곳들이 정말 많은 경쟁을 하고 있거든요. 왜 그럴까? 왜 다른 사무직에는 아직도 그냥 예전처럼 보수적이에요. 그런데 지금 개발자에 한해서는 막 돈 더 주겠다고 막 개발 직군에 막 그 사이닝 보너스 주고 막 쿠팡이 막 주도하는데 그러니까 막 카카오나 네이버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으니까 연봉 인상하고 지금 팀노바 이번에 들어간 친구도 연봉 막 우대 제안을 정말 많이 받았어요. 거의 막 절반 이상의 연봉을 더 주겠다고. 근데 그 수준이 대기업 수준입니다. 그것도 여러분들 좋아하신 네카라쿠베 수준까지도 제의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제 왜 팀노바 이렇게 많은 그런 더 줄 테니까 와달라는 오퍼가 많냐면 그냥 해온 이력이 장난 아니에요. 그 뭐 예전에 팀노바 뭐 졸업생 2년 전에 뭐 팀노바 졸업생 그 이력서 유출됐잖아요. 그 스펙보다 더 많아요, 지금은. 근데 만드는 작품이요. 그 최근 졸업 그 한 친구가 작품의 개수가 한 10개 넘어요. 그러니까 그냥 졸라 많이 했어요. 프로젝트를. 그러니까 미쳐 있던 거지, 개발에. 근데 그 과정 속에서 고통이 얼마나 많아요. 머리 되게 아파요. 저 지금도 이거 코딩할 때 머리 아파요. 머리 아파. 근데 이거 그냥 개발자라면은 버그 상황에 맞닥뜨렸을 때 그 버그가 잘 해결되지 않을 때 스트레스 생기는 게 당연한 거지. 또 내가 이렇게 짜는 게 나중에 유지보수에 좋을까? 설계할 때. 설계 능력은 곧 사고거든. 내 사고가 어느 정도에 도달했냐. 이거에 따라서 완전 다를 수 있는데 아무리 뛰어나고 잘한 사람이라도 쉬운 경우 없어요. 여러분들 그 뭐 발레리나 뭐 예전에 이수진 씨인가 뭐 있잖아요. 아무튼 유명하신 분 이수진이야. 아무튼 막 그 발레리나에 발해가지고 엄청나게 그 많은 노력의 흔적들을 보여주시는 그 잠시만요. 강수진 씨였나? 잠시만요. 강수진 씨 맞네요. 강수진 씨의 발이라고 해서 정말 그 엄청난 노력이 보이는 이런 발들의 사진이 있어요. 어마어마하죠. 이 정도면은 정말 엄청난 것 같아요. 뭐 발톱도 엄청 많이 빠지셨던 것 같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개발자들도 분명히 존재해요. 진짜 고수이신 분들 보면은 이런 그러니까 티가 안 날 뿐이지 뇌의 사고나 말하는 스타일만 봐도 아, 저 사람은 굉장히 구조적인 말을 사용하는구나 이런 게 보일 때가 있어요. 그리고 어떤 한 가지 계획을 세울 때 개발자들이 직업병일 수도 있지만 굉장히 좀 디테일한 계획을 세우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현실적인 계획을. 왜 디지털 체계 속에서 내가 짠 코드가 정확하게 짜지려면 객관적인 기준들이 딱딱딱딱 정황들이 맞아야 이게 짜지거든요. 그냥 예를 들어서 야 이거 옆에다 저기 이렇게 적당히 놔도 이런 거 없어. 개발 쪽에선 적당히라는 게 없어요. 정확한 위치, 대략 어떤 위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적당히라고 얘기해도 개발자는 그 위치에 대해서 대략 요 정도 느낌이면 얼추 적당이란 느낌이 되려면 좌표가 X좌표가 대략 왼쪽에서 30%뭐 그 위쪽에서 Y좌표가 막 위에서 한 30% 밀면 그 정도 위치가 적당하겠지 뭐 이런 식으로 액정 사이즈를 구한 다음에 그 구한 사이즈 값에 뭐 해상도에 뭐 맞춰서 뭐 이만큼 표현을 한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게 이제 되게 이제 습관이 된 사람도 있어. 얘기를 딱 해보면. 그거는 이제, 초보자들은 적당히 추상적 표현을 굉장히 많이 써요. 제가 이제 코칭을 많이 하다 보면, 이제 1대1로 코칭을 하다 보면 되게 굉장히 추상적이에요, 표현들이. 약간 이제 녹색 느낌의 뭐 그런 걸 하세요. 이건데 이제, 숙련된 개발자가 되면 정확한 RGB 값을 찍어서 주시겠어요? 뭐 이렇게 하는 거죠. 그 일반인과 이제 완전 그런 개발자에게 생각이 완전 다르다니까. 특히나 숙련된 개발자들은 이런 기준이 되게 명확해요. IT 쪽이 왜 자꾸 돈을 잘 버냐면 이런 계산이 되게 빠른 것 같아요. 개발자도 그렇고 IT 개발자들이랑 일을 오래 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유난히 이런 거에 되게 박죠. 왜냐면 개발자랑 소통하려면 좀 명확해야 되거든. 어쨌든 좀 제가 이제 굉장히 많은 생각들을 해요. 내가 코딩하는데 졸라 힘들어 죽겠는데 또 이제 근데 따지고 보면 많은 디자이너들도 보면 이제 의류 디자이너들도 굉장히 이제 그러니까 옷 매출이 옷을 잘 만들어서 뭐 또는 가방을 잘 만들어서 그게 괜찮아요. 많이 팔리잖아요. 세계적인 뭐 명품 브랜드들 이런 기업 가치가 전 세계 뭐 50위권 아니니까 그 디자이너 한 명이 그 디자인을 다 책임을 지는데 그때 이번 시즌에 뭐 만약에 루이비통이나 이런 데서 뭐 디자인 잘못한다거나 뭐 나이키에서 신상이 나왔는데 하나도 안 팔린다거나 이렇게 했을 때 얼마나 처참하겠어요. 그러니까 정말 그거 디자이너들 같은 경우는 최고로 쓸 거 아니야. 그러다 보니까 아주 작은 부분들, 대중들이 열광할 만한 그걸 지켜보는 사람들이 열광할 만한 디자인을 뽑아낼 만한 디자인, 메인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라고 하죠. 이제 그런 사람을 뽑아낼 때 어떤 사람을 뽑겠냐 이거예요. 그 사람 한 명을 어떤 사람을 뽑느냐에 따라서 매출이 완전 다른데. 그런 이제 어떤 전문가적 시장에서 이제 그런 디자이너들이 일을 하는 방식들을 봤을 때 굉장히 평범하지 않아요. 굉장한 스트레스가 수반이 되고 매 시즌마다 아름다운 가방을 만들어야 되고 아름다운 신발과 옷을 만들어야 되는 사람들 얼마나 고통이 많겠어. 제가 이제 자꾸 이렇게 고통 얘기를 하는 거는 그냥 사실 어떤 분야가든 여러분들이 굉장히 잘하고 상타 치려면 힘들다란 얘기를 좀 해보고 싶었어요. 그리고 그런 힘듦의 종류는 여러분들이 처음 접하는 경우가 많다. 여러분들이 갑자기 운동선수 한다고 그랬을 때 근육통이나 이런 게 엄청나게 생길 거 아니에요. 운동은 그런 게 있을 거고. 뭐 그거 외적으로 저는 운동을 잘하지 못하기 때문에 더 이상은 모르겠는데 코딩만 해도 이제 그런 스트레스나 그리고 매번 할 때마다 자괴감에 많이 빠지죠. 난 왜 이거를 이렇게 빨리 못 고칠까? 그런 고통도 있고 그 다음에 그런 고통 플러스 알파로 고치고 났는데 아 뭐야 이거 별거 아니었는데 내가 이거 가지고 시간을 이렇게 하루를 썼어 뭐 이런 것들이 힘들 때 있어. 그러다가 이제 다 만들어지면 나름대로 이제 자부심이 이제 뿜뿜하죠. 그런데도 자부심은 있는데 아 이거 완벽하지 않은데 이거 이쪽을 더 해야 되는 거 아닐까 이런 또 이제 직업병이 또 있어. 그러면서 내가 만든 소프트웨어는 많은 사람들이 사용을 하고 있지만 불완전한 것 같아, 아쉬워 라는 생각이 항상 내 머릿속을 지배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런 고통들과 굉장히 많은 것들을 소화할 수 있어야 진정한 졸라 잘하는 개발자 될 수 있다는 거지.
팀노바 졸업생들도 지금도 이제 그런 고통 속에 휩싸이고 있고, 그건 저도 마찬가지고, 많은 개발자들, 특히나 잘하는 개발자들은 다 그런 고통 속에 휩싸이고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다들 너무 놀라고 너무 쉽게, 그러니까 진짜 단군 일의 최대 스펙의 어떤 사람들이 존재하지만, 가끔 보면은, 너무 쉽게 무언가를 얻으려 하고, 자기만의 방식으로 해석이 되지 않으면 거부감을 갖는 사람들도 진짜 많은 것 같아. 그러니까, 내 맘대로 안 되면은 막 짜증을 내는 거지. 막 그런 성향의 사람들도 많이 본 것 같고, 그러니까 또는 이제 검토 능력은 나름대로 좋아요. 유튜브에서 개발자와 관련된 사람들의 얘기는 다 들어. 근데 그 얘기를 듣고 평균치를 가지고 팀노바에 오는 사람들이 있거든. 그럼 나는 할 말이 없지. 나는 사실 유튜브 그렇게 애초에 막 할 생각도 별로 없었고, 그냥 뭐 어쩌다 보니까 하게 된 거죠. 대표니까. 나 대표 아니었으면 절대 안 해, 이거. 근데 이제 내가 대표니까, 그래, 내가 대표니까 어쨌든 총대를 메고 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하는 거지. 사실 유튜브에 있는 평균도 그렇고, 이제 어떤 뭐 블로그의 평균도 그렇고, 커뮤니티 같은 데서 듣고 개발자를 정해서 오시면은 사실 팀노바에서는 조금 다르거든요, 관점이. 일부 보편적이지 않죠. 근데 이거는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주식 투자할 때 주식 투자 커뮤니티 한번 가보세요. 거기 가면은 막 정말 되게 일차원적이야, 생각들이. 막 이렇게 내가 되게 싫어하거든. 나는 다각적인 시선을 가진 사람들이 되게 좋거든. 그러니까 좀 다르죠, 생각들이. 예를 들어서 자기가 투자해서 돈을 졸라 많이 벌었다는 사람들 치고, 그런 커뮤니티에서 보편적인 생각과 동일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별로 많지는 않아요. 막 그 커뮤니티 같은 데서 그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 보면 진짜 뭐지? 약간 너무 일차원적이야. 막 접근이 떨어지면은 코스피 난리 난다. 한 1% 떨어지면 코스피 막 난리 났다 그러는데, 그러다가 이제 한 3% 오르면 코스피 또 이제 엄청 잘 나간다, 막 이런 식으로 약간 너무, 그러니까 반응이 나오고 난 다음에 바로 움직이는 성향을 보이는 경향을 많이 봤어. 근데 그것보다 이제 고수들은 조금 이렇게 멀리 볼 줄 알죠. 근데 그 팀노바 같은 경우도 물론 이제 돈 버신 분들이 다 다르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러니까 각자의 노하우가 다 다른 거지. 맞아요. 저는 개발자로서 제가 양성해내는 친구들의 어떤 스타일이 노프 팀장 스타일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살아온 IT 업계에서 생각했던 위험한 부분들, 그리고 이렇게 했을 때 좀 더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노프 팀장이 바라보는 방향이 있는 거죠. 그래서 개발자라면 보편적인 뭐 어쩌고저쩌고 뭐 이런 식의 장르를 생각하고 팀노바에 오시는 건 굉장히, 그래서 피로도가 높은 거예요. 아니 말이야, 어디서 뭐 어떤 학원에는 뭐로 어쩌저쩌고 하는데 뭐 내 알바 아니거든, 그건. 근데 내 알바 아니고 나는 그냥 최고의 결과를 내고 있는 사람이고, 그러면은 근데 그 결과는 이거야. 그 유튜브에서 보거나 뭐 많은 어떤 사람들, 또 그리고 막 TV에서 보면은 막 코딩하는 게 그냥 따다다다다다, 잠깐만 기다려봐, 따다다다다, 이렇게 뭔가 갑자기 비밀번호가 풀렸어, 막 이런 뭐 말도 안 되는 뭐 그런 어떤 이상한 그 드라마 작가들이 쓰는 수준의 그런, 검증도 뭐 되지 않는 수준의 그런 막 그 정도만 보고 너무 멋있게 개발자를 생각하고 오는데, 실제로 보면 겁나 고통스러운 직업이거든. 근데 이 고통이 또 괜찮은 매력이 있어. 그 근육통, 오늘 운동 잘 됐다, 근육통이 많으니까, 막 이런 느낌과 상당히 유사한 그 개발자만의 고통이거든. 그 고통의 수반이 돼서 코드가 깔끔하게 잘 짜져서 그게 이제 모듈화가 되게 잘 돼서 내가 이제 뭐 함수로 딱딱, 아니면 메서드로 딱딱 그 뽑아서 쓸 때 그 감동, 뭐 그런 거, 그리고 최종 작품이 딱 나왔을 때 이제 그 눈물이 또르르 흐르면서 이제 나 이 정도면 괜찮은 개발자 같아, 이러면서 또 요런 맛에 하는 게 있거든. 또 제가 옛날에 1km 할 때도 막 되게 고객들이 와서 잘 쓸 때, 그리고 제가 이제 보안회사 있을 때 그때 뭐 만들었던 이제 보안 키패드나 이제 보안 관련된, 여러분들 이제 제가 국민카드랑 뭐 그 당시에 거기 들어간 제품을 그 회사에서 만들어서, 제가 그 팀에 있어서 그걸 다 만들어서 이제 계속 했거든요. 유지보수도 하고, 뭐 보안 키패드, 뭐 보안 키보드, 뭐 또 뭐가 있지, 아무튼 뭐 여러 개 많아요. 공인인증서 관리하는 거 뭐 이런 거부터 해가지고 막 그런 것들을 이제 내가 아는 사람이 옆에서 있을 때 막 그런 거 보면 되게 재밌지. 저거 우리 회사 납품한 건데, 이러면서 그 맛에 이제 하는 거지. 1km 때도 뭐 되게 옛날 기억이네요. 벌써 10년이 넘은 기억이죠. 제가 이제
교육을 전업으로 한 지가 7년이 됐으니까. 그러니까 그 당시의 기억들을 막 곱씹어 보면은 다 보면 하나하나가 다 졸라 어려웠어. 공인인증서 처음에 보고서 이거 암호화 어떤 방식으로 되는 거예요? 여기서 뭘 뽑아내야 돼요? 뭐 그런 하나하나 다 물어볼 때 그런 그때 되게 공부를 좀 했어야 되는 부분들, 그리고 그 암호화 방식에 대해서 아 이런 식으로도 암호화를 하는구나 하면서도 이제 또 새로운 공부를 해야 되고 뭐 그런 것들이 그냥 계속 고통스러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직업을 하는 이유는 일단 일반인들과 이제 클래스 차이가 좀 난다는 거, 그리고 다른 것보다 나는 좀 내 실력을 바로 보여줄 수 있는 분야인 것 같아서 매력적인 거예요. 물론 저는 지금 교육자로 살고 있지만 개발자로서의 매력이라고 하면 내가 잘하면 그냥 티가 빵 나. 근데 내가 이런 얘기를 하면 또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다? 사회가 나의 능력을 최하위로 봤기 때문에, 나의 무슨 학력이나 이런 걸 너무 봤기 때문에, 내가 고졸이라 너무 사람들이 나를 무시했다. 이런 식으로 막, 약간 자기 합리화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보통 이제 시켜보면은 그래도 대학 나온 친구들이 수학도 더 잘하고, 영어도 더 잘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봤을 때, 보통 더 세련되게 가는 경우는 많죠. 그래서, 아무튼 고졸이라도 잘하는 친구도 있고 그렇긴 하지만 이런 분야니까 실력으로 승부하는 분야니까 내가 오면은 괜찮을 것 같아 라는 생각을 하시면서 오는 분들 되게 많은데 실제로 보면 그런 분들 잘하는 경우 별로 없다. 그러니까 실력이 문제가 아니고 대부분은 보통 사람들은 실력이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내가 이거를 해나감에 있어서 생기는 그 장애물을 하나하나 잘 개선을 해나갈 수 있을 정도로 그 개선을 할 때 생기는 그 고통들을 내가 감당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어떤 동기부여가 명확한가. 그 다음에 그거를 그런 고통이 와도 내가 처음에 생각했던 그 초심을 잘 지킬 수 있는가.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더 중요한 거죠. 막 재능 만족주의 해가지고 정말 막 나는 재능이 없고 쟤는 천재다 막 이런 식으로 옆에 있는 사람 괜히 막 이렇게 막 띄워주고 그래서 나는 빡대가리니까 이 직업 못해 뭐 이런 식으로 포기하는 사람 너무 많아. 그러면은 너무 안타까워. 내가 진짜 많이 본 케이스. 근데 막상 또 그런 사람들이 이 분야를 떠나면 모르겠는데 막상 떠나지도 않아요. 또 몇 년 뒤에 또 이제 코딩 낭인이 돼가지고 막 계속 이렇게 떠돌아. 그럴 거면 차라리 한 번에 해서 잘하는 게 제일 나은데. 우리 조카 그래요. 우리 조카 지금은 그래도 멘탈 잡고 조금씩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가르친 지 한 2년, 3년 됐는데, 시키면은 졸라 대충 하니까, 한,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때는 막 졸라 대충 하니까, 나도 그냥, 됐다, 너 맨날 혼나기만 했어, 나한테. 그래서, 근데 이제, 지금은 자기가 봐도, 이제 나이가 먹고 그러니까, 이제 중딩이거든. 그러니까, 좀 달라진 것 같긴 한데, 안 하면 쥐 손해지, 근데 아무튼, 그래서 어쨌든, 근데 계속 해요. 그래도 자기가 해봤을 때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만들어지는 게 매력적인가 봐. 그건 있는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개발만큼 내가 이제 디지털 이 시대에서 내가 원하는 대로 표현할 수 있는 게 없고, 그만큼 플랫폼도 많이 발전하고 있고, 센서 기술도 더 발전할 거고, 메타버스라든지 다양한 어떤 실생활을 가지고 오는 디지털 트윈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이제 패러다임이 정말 보편화되고, 그러면서 진짜 더 가능성은 많이 커지거든요. 자동차 제어부터 인공위성으로 인공위성으로 언제 어디서든 인터넷을 할 수 있는 커버리지에 구애받지 않는 그런 것도 올 거고 진짜 재밌어질 거 앞으로. 그러니까 그런 재밌는 시대를 준비하고 꿈을 꾸는 사람들이라면 아마도 더 큰 기회를 얻겠죠. 꼭 부가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부가 있으면 좋지. 내가 사고 싶은 거 다 사고 내가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하면 좋긴 한데 꼭 부 하나만 가지고, 그러니까 돈을 버는 거 하나만 가지고 얘기하기에는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 필요한 것들이 진짜 많으니까 돈은 그 중에 하나일 뿐이고 필수 구성 요소에 그런 입장에서 여러분들이 조금 준비를 잘 하고 오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고통스러워요. 지금도 지금 개발하다가 짱나서 킨 거야. 그래, 개발은 고통이었어. 이러면서 킨 건데, 고통스럽습니다. 뭘 하든 고통스럽고 쉽지 않아요. 하지만 어느 정도 선의 고통이라면 저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감내할 정도의 가치가 있다.
그리고 처음 오시는 분들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가드를 올리고 준비를 하시고 오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런 준비가 덜 되면 독학을 해도 되게 시간이 오래 걸릴 때가 있어요. 실제로 이번에 팀노바 오신 분도 2년 동안 독학을 하고 국비지원학원도 좀 다녔다가 이상하게 잘 안 돼가지고 지금 팀노바에 오신 분이 한 2분 정도 계세요. 그리고 일본에 계신 프로 개발자분도 지금 비대면 수업에 2분 계세요. 그 해외에 지금 그 유럽에 계신 분도 한 분 계시고, 그분들이 지금 프로신데도 팀내에 오는 거는 그런 제가 말씀드린 이 고통의 영역, 그리고 어떤 부분에서 고통을 받아야 내가 더 실력이 향상이 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감각이 필요했던 건지, 그 부분에 있어서 자신들이 프로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잘 몰라서 오시는 분들 많거든요. 근데 지금 되게 잘하세요. 그래서 제가 이분들은 진짜 이직을 하실 때, 일본에서 이직을 하시거나 유럽에서 이직할 때 훨씬 더 좋은 연봉, 졸업까지 하신다면 제가 그거 약속 드린다고 했거든요. 근데 진짜 쉬워. 근데 진짜 프로들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그 프로들도 레벨이 다 달라요. 근데 그리고 그 밸런스가 다 다른데 근데 그 부분이 있어요. 근데 그걸 또 일반적인 사람들이 그런 관점으로 보냐, 그러지도 않아요. 그냥 제 취향인 거예요. 근데 제 취향인데 연봉이 높은 걸 어떡해. 저는 제 취향 굉장히 까다롭고, 그리고 굉장히 학생들에게 요구하는 게 많죠. 그 나름대로 저는 최선의 선택을 항상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요즘은 좀 지쳤어요, 사실은. 왜 지쳤냐면, 결국엔 이제 팀노바 같은 곳은 크게 할 수가 없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소수만 그냥 받아서 그분들만 좀 제대로 키워내야겠다라고 애초에 이제 방침을 세웠습니다. 뭐 대중적인 교육기관이고 싶었지 한때는. 근데 대중적일 수가 없구나. 일단 첫 번째, 너무 잘하면은 대한민국 사회는 가만히 놔두지 않고, 첫 번째. 그래서 많이 뚜까 맞았죠. 그렇지만 늘 회사 골라가고 있고, 연봉도 예전에는 연봉 우대해도 막 200씩 더 부르고 그랬는데 요즘은 500 더 주신다는 데가 되게 많네. 어떡하냐, 기분 나빠서. 네, 제가 계속 보여드릴게요, 연봉 우대 받는 거. 제가 올해 약간 현타가 좀 와가지고, 그래 이제 소수 가르치고, 그래 소수를 가르치되 그 친구들만 제대로 만들어주자, 이런 생각을 그냥 하고 있어요. 제가 그렇게 약한 사람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어설프게 막 거짓말하고 막 그런다고 당할 사람은 아닌데, 그냥 좀 지친 면이 있죠. 그래서 이제 예전에 조금 더 대중적으로 다가가려고 했는데 요즘은 그런 생각 별로 없어요. 그냥 많이 못 가르쳐도 소수 위주로 가르쳐서 그 친구들이라도 좀 더 케어를 많이 해줘서 이 친구들을 좀 많이 이렇게 하자. 그래서 수업도 이번에 뭐 코로나 때문에 인원 축소, 그러니까 한 공간에서 많이 못 가르치는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해서 다시 이제 한 클래스당 8명으로 딱 소수로 딱 잡고 이제 하는 걸로 다 바꿨고, 그렇게 해서 그렇게 되면은 저희도 이제 시간이 좀 이렇게 여유가 생기니까 아무래도 더 코칭을 더 꼼꼼하게 해줄 수 있겠다 생각을 해서 많이 받는데 집중하지 않고 좀 더 잘해야겠다. 물론 많이 받았어도 저는 책임감 없게 한 적이 없죠. 안 그러면은 연봉이 진짜 말도 안 되는, 어떻게 연봉이 4,150이 넘어. 최근 졸업생 8명이 더 높아질 거예요. 그리고 이제 더 높아진 추세고. 그러니까 이게 제가 장담하는데 이유가 있을 거라 생각 안 드세요? 그냥 기업 설명이 열린다니까, 우리 애들 그 취업하면. 1억 써보면 포스가 개 쩔어요, 진짜. 내가 봐도 놀라는데. 근데 그걸 보면 이제 많은 그 현업 개발자분들이 보고 놀라지. 팀노바 잡은 졸라 많은데 정말 많은 얘기가 있었잖아. 팀노바 검색만 해도 막 별로 막 욕하는 것도 졸라 많고 막 그러잖아. 그러니까 그 대부분 없는 사실로 막 얘기하고 지들이 막 이력서 유출하고 막 거기다가 이상한 막 시나리오 쓰고 막 그런데, 그렇게 많은데 많은 기업들이 그거 보고서 팀노바 문제 많다. 왜냐면 우리는 당당하게 이력서에 팀노바 졸업했다고 다 쓰거든. 그렇게 구직을 하는데 누가 봐도 팀노바인 거 다 알고. 그런데 왜 회사들이 자꾸 연봉 추가 오퍼 주고 우리한테 계속 연락 와가지고 개발자 좀 소개시켜 주세요, 이렇게 할까요? 그런 생각 안 드세요? 그 중에서 제일 큰 회사 중 하나는 아프리카 TV였고, 아프리카 TV 같은 경우는 매년 이렇게 연락 오세요. 그래서 벌써 2번 이렇게 그 연락 오셔가지고 저희가 이제 그 학생들에게 공유했었고, 그 개발자 소개시켜달라는 그런 연락을 공식적으로 2번째 하셨어요. 근데 이제 그런 게 오는데
온다니까. 근데 현업 개발자분들은 그런 거 안 아껴. 자기가 직접 보고 판단을 하죠. 진짜 제대로 된 회사면. 멍청한 사람들이나 그냥 인터넷 검색해보니까 문제가 많다던데요. 근데 그거에 대한 이제 팩트냐 아니냐를 파고들 생각은 별로 안 하는 그 정도 수준의 개발자가 있는 회사라면 결국에는 검토 능력이 부족한 회사인 거지. 근데 그런 사람들 별로 중요하지 않거든. 우리한테 어차피 가지도 않아요, 그런 회사. 근데 이제 대부분 그런 자본 있음에도 다 알아요. 다 알고 근데 개발자 얘네들 딱 마주해보고 자기네들이 질문하고 싶으면 꼼꼼하게 해보면 얘네 진짜 잘한다는 거 알거든. 이 정도 애들 구하기 힘들다는 거 알거든. 지금 연봉 4천만 넘어도 중소기업 기준에서는 웬만하면은 뭐 대리급은 무조건 이상이고 대리부터 과장급 연봉이거든. 근데 지금 그것보다 더 높아졌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은 이제 과장급에서 차장급 사이의 그 연봉까지 중소기업 기준 좀 이렇게 많이 주지 않는 중소기업 기준으로는 그 정도까지 가고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저 오기가 있어요. 저는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뚜까 맞으면은 그냥 우리나라 사람들 그런 거 있어. 막 멘탈이 이제 약하잖아. 저도 뭐 멘탈 센 편은 아닌데 멘탈이 좀 약한 사람들의 특징인데 내가 그렇게 잘못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팀노바를 운영하면서 생각해보세요. 내가 뭐 학생들에게 피해를 줬으면 학생들이 날 고소를 했겠지? 그쵸? 아니면은 노프 팀장한테 배웠는데 내가 개발도 못한다 뭐 이런 얘기를 했겠지. 취직을 못했는데 했다고 거짓말을 했다 이런 얘기는 단 한 번도 없었고요. 그리고 팀노바 출신들을 뽑았는데 그 출신을 뽑았는데 그 회사에서 얘를 뽑았는데 문제가 많이 생겨서 팀노바 애들 사기다 이런 얘기도 단 한 번도 없었어요. 검색해 보시면 그냥 자기들끼리 이제 머릿속에서 막 뇌피셜 굴려가지고 소설 쓰는 수준, 없는 얘기 지어내는 그런 사람들 수준이죠 딱. 근데 그런 일이 있었는데도 그게 먹히잖아. 이게 되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정치적으로 이런 거를 되게 많이 이용을 하죠. 원래 그래요. 국민들 평균 수준은 높지 않거든 일반적으로. 어쨌든 근데 쓸데없네. 너무 길어졌는데 노력을 하고 그 노력에는 고통까지도 포함이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개발적 고통은 초반에는 내가 어떻게 이걸 이해하고 이렇게 짤 수 있지? 머리가 너무 아픈데 이런 느낌이 들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적응되고 무뎌진다. 인간의 몸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 이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아무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